5G. 근데 이제 일조 부장님이 커버하지 않으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거 넣어봤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제 중복된 얘기하면 또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최근에 뭐가 있었었냐면은 SK텔레콤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All Things Data Conference 2018년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IoT 얘기도 하고 이제 막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이 SK텔레콤에서 5G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어제 가봤더니 너무 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갖고 가져와 봤는데 이 거기 화면이요. 딱 보시면은 이제 LTA 하고 이제 뭐 5G 어떻게 틀리냐는 게 나오는데 딱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면 신호가 딱 와갖고 명령을 딱 내리려는데 얼마나 가냐 그리고 차가 100km로 하고 있을 때 그럼 100km 갔을 때 신호를 딱 내리면은 신호 보내고 나서 접수되는데 차가 1.4m 움직여요. 지금 LTE 같은 경우. 근데 5G는 2.8cm 움직일 동안 바로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 거의 그런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게 그만큼 이제 로우 레이텐시라고 하는데 이 신호 지연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되게 빨리 바로 신호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많이 얘기했는데 뭐 AR, VR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어때야 되고 뭐 프레임 레이시 어때야 되고 그다음에 밴드위스가 얼마나 빨라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런 요구 사항도 5G가 맞춰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걸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키워드들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호화가 되게 중요한 거지. 차가 막 운행하고 있는데 해커가 들어와갖고 차를 해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완전 난리. 도시가 완전 자율주행 뭐 하고 있는데 해커가 와갖고 차 막 탈취하고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킹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 암호화 같은 게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깰 수 없는 암호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간단하게 쭉쭉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있는데 그것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최근에 그 5G 통신 자율주행을 했었는데 뭐 문제 없었다. 테스트를 했더니 근데 이제 그걸 관련돼서 제가 뭐 하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선전이에요. 현대차 선생님 저런 게 있었어요. 네, 저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공유했던 거고요. 아까 뭐 재난 안전일 때도 5G가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통신망으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중계기가 되고 서로 중계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고. 네,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제 뭐 IoT 기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텐시가 중요해. 이게 그 한국말 뭐라 지연이 없어야 되는 막 로봇 수술하고 그러면 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의사가 한국 사람 막
다빈치 로봇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그 지연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고. 다음에 이제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현실 세계가 나중에 다 디지털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게다 디지털 정보가 다 그거 갖고 연동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 안에서 이제 그게 이런 5G나 이런 자율주행 그런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데서 여기 그 HD 맵이라는 게 또 그런 개념이 있어요. HD는 HD TV 다 아시잖아요. 하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고해상도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차선을 바꾸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비게이션 써보시면 몇 차선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1차선에 뭐 1차선에서 2차선을 바꾸세요. 그런 내비게이션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나중에는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선 정보도 알아야 되잖아요. 갖고 고해상도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미. 그래갖고 이제 SK텔레콤하고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뭐 단계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아무튼 5단계 가면 이제 진짜 완전 자율주행 그런 게 나온 거죠.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그 하이 데피니션 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공사를 막 하는 거 이게 차선 막 차단하고 이제 막 이런 거 막혀 있고 막 그러면은 차는 막 가는데 막혀 있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지도만 있으면 안 되는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돌발 변수도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그것도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보시면 이게 미국에 있는 실제 도로인데 시카고 쪽에 있는 거가 진짜 도로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파면 이런 데 한번 가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처리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얼만큼 있다가 제동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5G일 때는 사고가 안 나는데 지금 4G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하고 지금 현재는 아마 이미 뭐 스마트 자율주행이라고 하긴 좀 그러고 앞 차선 차가 앞에 멈췄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제동하는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이제 나 지금 무슨 비상 상황이다 뒷차에다 알려주는 뭐 그런 통신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이제 V2X 뭐 이렇게 차량 통신 기술이라는 건데 그런 거고 이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서로 막 통신하는 거지. 차들끼리 막. 그게 이제 V2 이것도 차량 V2X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막 통신하게 서로 이제 차들이 앞으로 통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슬라하고 이거는 저거 뭐죠? 우버 사고가 나고 사람 죽고 막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카메라 정보, 레이더, 뭐 소나, 뭐 라이다 뭐 이래갖고 데이터가 얼마큼 생성이 되냐면 차 한 대당 하루에 4,000GB가 생성돼요. 4,000기가. 그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거. 4,000GB가 근데 어디다 저장? 하드디스크에 다 줄거 어디다 줄? 근데 결국엔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얘기. 저장을 다 할 수 없다는 거. 라이다 뭐 그런 거는 다 아실 거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고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연도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쪽에서도 그런 게 해야 되는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초고속이어야 되고, 뭐 딥러닝, 머신러닝, 그 인공지능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고 그래갖고 이제 사고가 다 나중에는 줄어들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 그 신규 창출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뭐 이 정도 되다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규 서비스가 어떤 게 나올 건지 나중에 이제 뭐 운전할 필요 없으면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 그럼 뭐 좋아하시는 뭔가 뭐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출퇴근하는 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숙박 자율주행하는 호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람 딱 들어가고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또 이런 식으로 레스토랑이 차 안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뭐 이제 커머스도 있고 그런 이런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게 나올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이렇게 쭉 나왔는데 뭐 실버 촬영 공유 이런 건 되게 다 들어보셨을 거고 드론도 있고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인공장기. 갑자기 왜 인공장기 하는데 그 장기 이식을 하려면 보통 많이 나오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들 거기서 장기 적출을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기 이식을 하고 이제 서명하신 분들은. 근데 교통사고가 안 나요. 그러면 적출할 장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장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게 뭐 물론 또 안 좋은 면은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무튼 안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런 영향이 있을 때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런 거 구축하려면은 뭐 많이 촘촘히 깔아야 되고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고 이거 HT맵 이런 거는 뭐 해갖고 SK텔레콤에서 이미 그 T맵 쓰시는 분들 T맵도 다 쓰시나요? 근데 그게 T맵이 이제 뭐 그거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 교통사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 원인이거든요. 사람 대신 잘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오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술 자율주행 기술들이 사용되고 나중에는 아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들도 또 막 영향 받고 이제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료가 확 내려가고 망하느냐 막 그런 얘기 나오고 막 손해율 높다고 막 요번에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뭐 그런 문제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D 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초정밀 지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하고 잘 연동이 돼야 되고 표지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동적으로 여기에 뭐 신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게 계속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과연 어떻게 만드냐 그 HD 맵을 보시면은 뭐 다음 맵 같은 거 보시면은 스트리트 뷰 같은 게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면서 사진으로 찍은 거 가지고 이제 그 사진들을 쭉 길거리 사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전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믿을 수 있나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를? 얼마나 자주 가야 돼요? 차 운동 24시간 계속 돌아야 돼요? 전쟁이 오던 도로를?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D 맵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계속 리프레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 업데이트를. 과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따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교통정보하고도 뭐 연동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연동해야 되고 뭐 플랫폼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K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경기도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도시를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도로 환경을. 그래서 모든 자율주행은 지금 최근에 거의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시험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시험은 다 여기서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도시를 KCT라고 그래갖고 자율주행 하는 걸 다 여기서 하거든요. 자꾸 이제 SKT하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미 다 해놨고 KT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이런 게 전용도로 있고 막 그런 도시 환경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다 테스트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T맵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맵도 그렇고 그 사용자가 쓰고 있는 거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그 도로 정보로 다시 해갖고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를 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T맵도 이제 그런 거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 T맵 가지고 구글맵 그런 거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배달의 민족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마트몰, 뭐 홈플러스 거기서 T맵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T맵에서 여기다 이제 판매를 해서
이런 회사들이 여기서 스팀앱 정보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SKT가 왜 팀앱이 나오게 됐냐면은 그게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옛날에 SK 정유가 각 주유소별로 이게 탱크로리를 이렇게 통해서 공급을 하잖아요. 기름을. 근데 A지점하고 B지점, A지점에서 B지점하고 갔는데 분명히 내가 한 10,000리터 치렀는데 10,000리터가 아닌 거야. 가보니까 목적지에. 중간에 어디에 샌 거예요, 이게 기름이. 그래가지고 뭘 개발했냐면은 이 주유 차량을 어느 그 거리 이상 벗어나게 되면 이제 워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다가 딴 데로 새니까 기름 빼돌리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 맵도 만들고 넘어가게 되면 얼러트도 나오고 그래갖고 한참 만들었어요. 그런 거. 그래갖고 물류 시스템도 만들고 이제 뭐 어떻게 적재하면 되는지 최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이미 다 갖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지오 펜스 얘기 나오는 거고요. 배차, 화물차 뭐 어떤 화물을 어디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재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플랫폼 상으로. 근데 지금 한 많이 얘기해줘도 하는데 시간이 벌써 정말 동영상으로 나중에 모자라면 동영상으로 아무튼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암호화기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로상에 HTML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변수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대중교통 차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카메라나 그런 걸 내고 그걸로 버스 같은 데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5G 얘기 말씀드렸고